오늘도 건강하고 따뜻한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저는 요즘 유난히 몸의 신호에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젊을 때는 하루쯤 굶어도 잠을 덜 자도 괜찮았는데 이제는 몸이 솔직하죠. 조금만 무리해도 야, 나 좀 챙겨줘 하고 신호를 보내는 것 같아요. 특히 50대 이후가 되면 우리 몸은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변화의 시기를 맞이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게 근육이 줄고 뼈는 약해지고 예전엔 잘 버티던 속도 더부룩해지고 피곤이 쌓이면 며칠씩 가기도 하죠. 그래서 오늘은 이 나이쯤 되면 꼭 챙겨야 할 그러나 우리가 잘 모르는 숨겨진 필수 영양소 5가지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이건 단순히 영양제 광고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몸이 나이 들면서 어떻게 변하고 그 속에서 무엇이 꼭 필요한가를 함께 알아보는 시간이에요. 혹시 지금 나는 밥 잘 먹고 있으니까 괜찮아 하셨나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음식을 잘 먹어도 흡수 능력이 떨어지는 게 바로 50대 이후의 몸이에요. 예전엔 한 그릇만 먹어도 기운이 났는데 요즘은 왜 이렇게 힘이 없지? 어깨가 왜 이렇게 무겁지? 그게 단순히 피로 때문이 아니라 몸속 영양 밸런스가 서서히 무너지고 있기 때문이랍니다. 잠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요. 지금 이 방송이 도움이 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주변 어르신이나 가족분들에게도 공유해주세요. 이런 건강 정보는 나눌수록 우리 모두에게 힘이 되니까요.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요즘 자꾸 깜빡깜빡해. 몸이 무겁고 자꾸 피곤해. 손끝이 찌릿찌릿하거나 저린 느낌이 든다. 이럴 때 대부분은 혈압이나 당뇨를 떠올리지만 의외로 원인이 비타민 B12 부족인 경우가 많습니다. 비타민 B12는 우리 몸에서 피로를 이겨내는 에너지와 기억력을 지켜주는 아주 중요한 영양소예요. 혈액 속의 적혈구가 산소를 옮기고 뇌신경이 서로 신호를 주고받는 데에도 꼭 필요하죠. 그런데 문제는 50대 이후부터 이 비타민 B12가 흡수가 잘 안 된다는 것이에요. 위에서 위산이 줄어들고 위벽의 흡수세포가 약해지면서 음식으로 들어온 비타민 B12를 몸이 제대로 흡수하지 못하게 되죠. 그래서 아무리 잘 먹어도 몸속에는 연료가 부족한 상태가 이어집니다. 이걸 그냥 나이 들어서 그렇지라고 넘기면 안 돼요. 비타민 B12가 부족하면 피로감, 집중력 저하, 기억력 감퇴, 손발 저림, 빈혈 등이 생깁니다. 심하면 우울감이나 무기력, 심지어는 신경 손상까지 올 수 있어요. 제가 예전에 알고 지내던 60대 중반의 한 어르신은 항상 요즘 따라 머리가 멍해요. 자꾸 이름이 안 떠오르고 피곤이 안 풀려요 하셨거든요. 검사해보니 비타민 B12 수치가 매우 낮았던 거예요. 몇 주간 주사로 보충하고 식단을 바꾸니까 놀랍게도 머리가 맑아지고 손발 저림이 사라졌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만큼 이 영양소는 조용하지만 강력한 존재예요. 그럼 어떻게 챙겨야 할까요? 가장 좋은 방법은 식사를 통해서죠. 달걀 노른자, 우유 요거트 같은 유제품, 생선 특히 고등어, 연어, 조개류 이런 음식들에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하지만 위염이나 위축성 위염 혹은 위산억제제 소화제 같은 약을 자주 드시는 분들은 흡수율이 떨어질 수 있어요. 그럴 땐 병원에서 혈중 B12 검사를 받아보는 게 좋습니다. 특히 채식 위주 식단을 하시는 분들은 식물에는 비타민 B12가 거의 없기 때문에 보충제를 꼭 고려하셔야 해요. 작은 팁 하나 드리자면 비타민 B12는 아침에 섭취하는 게 좋아요. 하루의 에너지 스타트에 도움이 되거든요. 이런 이야기 나만 몰랐네 하셨다면 지금 구독 버튼 살짝 눌러주세요. 앞으로도 내 몸이 진짜 필요로 하는 이야기를 매주 편하게 들려드릴게요. 두 번째로 꼭 챙겨야 할 영양소는 비타민 D와 칼슘이에요. 이 둘은 마치 부부처럼 함께 움직이는 영양소입니다. 하나만 챙기면 효과가 반쪽이에요. 우리 몸의 뼈는 생각보다 살아있는 조직이에요. 끊임없이 만들어지고 부서지고 다시 재생되죠. 그런데 50대 이후에는 뼈를 만드는 속도보다 부서지는 속도가 더 빨라집니다. 이걸 골다공증의 시작이라고 하죠. 칼슘은 뼈의 재료, 비타민 D는 그 재료가 몸속으로 잘 흡수되게 돕는 운반자 역할을 합니다. 비타민 D가 부족하면
아무리 우유나 멸치를 많이 먹어도 뼈로 잘 가지 않아요. 문제는 우리나라 50대 이상 분들의 대부분이 비타민 D 부족이라는 점이에요. 왜냐하면 1. 햇빛을 쬐는 시간이 줄었고 2. 자외선 차단제를 늘 사용하고 3. 야외 활동이 감소했기 때문이죠. 실제로 연구에 따르면 한국 성인 중 절반 이상이 비타민 D 결핍 상태라고 합니다. 비타민 D가 부족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뼈가 약해져 쉽게 골절이 생기고 근육이 약해져 넘어질 위험이 커지고 면역력도 떨어집니다. 심지어 우울감과도 관련이 있어요. 햇빛이 부족한 겨울에 기분이 가라앉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하루에 2030분 정도 햇볕을 쬐는 습관을 들이세요. 가장 좋은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 사이입니다. 손등과 얼굴 정도만 햇빛에 노출해도 충분히 합성돼요. 둘째, 식단에서도 챙길 수 있습니다. 비타민 D가 풍부한 음식은 연어, 고등어, 정어리 같은 등푸른 생선, 달걀 노른자, 강화우유나 시리얼 등이에요. 칼슘은 멸치, 뱅어포, 치즈, 시금치, 브로콜리, 청경채 같은 푸른 잎채소, 두부, 미역, 요거트 등에도 많습니다. 작은 습관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칼슘을 섭취할 땐 커피나 짠 음식과 함께하지 말기. 카페인과 나트륨이 칼슘의 흡수를 방해하거든요. 또한 마그네슘도 같이 섭취하면 칼슘이 뼈로 가는 효율이 훨씬 높아져요. 이건 나중 2부에서 자세히 다뤄드릴게요. 혹시 지금 듣다 보니 나도 요즘 무릎이 시큰하고 자꾸 다리에 쥐가 나 그런 생각이 스치셨다면 잠시 멈춰서 이 채널 구독해주세요. 당신의 몸이 보내는 신호를 우리가 함께 하나씩 알아갈 겁니다. 혹시 오늘 이야기 들으시며 그래, 나도 이젠 나를 좀 챙겨야겠구나 그런 마음 드셨다면 그게 바로 시작이에요. 우리는 나이를 먹는 게 아니라 조금 더 지혜롭게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중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당신의 몸이 조용히 감사할 세 번째 영양소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당신의 건강한 하루 제가 늘 응원하겠습니다. 조용히 몸속에서 건강을 지탱해주는 세 가지. 식이섬유, 오메가-3, 마그네슘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 세 가지는 눈으로는 잘 안 보이지만 없으면 몸이 금방 알아차립니다. 하루하루의 피로, 변비, 가슴 두근거림, 심지어 기억력까지도 이들과 연결되어 있죠. 혹시 요즘 변비 때문에 고생하고 계신가요? 며칠째 화장실을 못 가서 속이 더부룩해요. 배가 자꾸 가스차요. 밥맛이 없어요.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럴 때 제가 꼭 드리는 말이 있어요. 장은 제2의 뇌입니다. 우리 몸의 장은 단순히 음식을 처리하는 통로가 아니에요. 면역세포의 70% 이상이 장 속에 있고 기분을 조절하는 세로토닌 같은 호르몬도 대부분 장에서 만들어집니다. 즉, 장이 건강하면 마음도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 중심에 있는 것이 바로 식이섬유입니다. 식이섬유는 마치 빗자루처럼 장 속 노폐물을 쓸어내고 유익균이 자라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그 덕분에 변비가 줄고 혈당과 콜레스테롤이 안정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50대 이후가 되면 대부분 식이섬유 섭취가 절반 이하로 줄어든다는 거예요. 왜냐면 밥보다 반찬이 적어지고 채소를 씹기 불편해지고 간편식으로 식사를 대체하기 때문이죠. 제가 아는 한 70대 어르신은 요즘은 밥 말고 죽으로만 먹어. 편하니까 하셨는데 며칠째 속이 답답하다고 하셨어요. 식단을 조금만 바꿔드렸어요. 아침엔 현미죽, 점심엔 채소나물 한두 가지, 저녁엔 사과 반쪽과 미역국. 일주일이 지나자 신기하게 속이 편하고 잠이 잘 와요. 하시더군요. 그게 바로 식이섬유의 힘입니다. 매일 2530지 정도의 식이섬유를 섭취하는 것이 권장돼요. 쉽게 챙기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루 한 끼는 잡곡밥으로, 매 끼니마다 채소 반찬 2가지 이상, 사과나 배 같은 껍질째 과일, 콩, 견과류, 미역, 다시마, 그리고 물을 충분히 마셔야 섬유질이 제 역할을 합니다. 식이섬유를 늘리면서 물을 적게 마시면 오히려 변이 더 단단해질 수 있거든요.
장 건강은 곧 면역력입니다. 요즘 같은 시기, 감기와 피로에 쉽게 노출된다면 내장은 괜찮을까? 한번 돌아보세요. 혹시 지금 나도 변비 때문에 힘들었는데 하셨나요? 그럼 구독 한번 눌러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장 건강 회복 루틴을 따로 준비해 드릴게요. 여러분의 속이 편안해질 때까지 함께 할게요. 우리가 흔히 기름하면 떠올리는 건 지방이죠. 하지만 오메가-3 지방산은 조금 특별합니다. 몸에 해로운 지방이 아니라 몸이 꼭 필요로 하는 착한 지방이에요. 나이가 들면 혈관이 서서히 딱딱해지고 혈액이 끈적해지면서 혈류가 나빠집니다. 이때 오메가-3는 피를 맑게 하고 염증을 줄이며 심장과 뇌를 부드럽게 지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50대 이후에는 기억력 저하나 집중력 감소가 잦죠. 그 이유 중 하나가 바로 뇌 속 지방의 변화입니다. 뇌의 60% 이상이 지방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중 핵심이 오메가-3예요. 이게 부족하면 뇌세포가 원활히 소통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메가-3는 생각하는 영양소, 혈관 청소부라고 불려요. 그럼 어떻게 섭취하면 좋을까요? 가장 좋은 건 생선입니다. 연어, 고등어, 정어리, 참치. 일주일에 2-3번 정도 드시면 충분해요. 견과류 중에서는 호두가 특히 좋고 씨앗류 중에서는 아마씨, 치아씨드가 오메가-3의 보고입니다. 제가 아는 한 분은 생선 비린내가 싫어서 안 먹어요 하셨는데 그분께는 오븐에 구운 연어나 통조림 고등어를 추천드렸어요. 의외로 냄새도 덜하고 먹기도 간편합니다. 만약 식사로 챙기기 어렵다면 오메가-3 보충제도 방법이에요. 단, 혈액응고제나 심혈관 약을 복용 중인 분은 반드시 의사와 상의 후 섭취해야 합니다. 이 작은 지방 한 방울이 우리의 기억력, 심장, 혈관, 심지어 기분까지 바꿔준다는 사실 정말 신비롭지 않나요? 혹시 요즘 자꾸 깜빡깜빡한다, 기억이 안 난다 하셨던 분, 오늘 이야기 꼭 기억해주세요. 그리고 구독 눌러두시면 다음번엔 뇌를 젊게 만드는 음식편도 준비해드릴게요. 이제 마지막 5번째 영양소입니다. 이름은 조금 낯설죠? 마그네슘. 이 영양소는 몸속에서 무려 300가지 이상의 생화학 반응을 돕습니다. 심장이 뛰는 것, 근육이 수축하는 것, 신경이 신호를 주고받는 것, 심지어 수면 리듬까지요. 그런데 이 마그네슘은 조용히 빠져나가는 영양소라고 불립니다. 스트레스, 카페인, 과도한 나트륨 섭취로 인해 몸속 마그네슘이 점점 소모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나이 들수록 자주 쥐가 나거나 근육이 뻣뻣해지거나 밤에 자주 깨는 분들은 마그네슘 부족을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실제로 만난 50대 여성 한 분은 새벽마다 종아리에 쥐가 나서 깬다고 하셨는데 검사 결과 마그네슘 수치가 낮았어요. 식단을 바꾸고 아몬드 시금치를 꾸준히 드셨더니 신기하게 쥐가 안 나요 하시더군요. 마그네슘은 단순히 근육뿐 아니라 심장 리듬 안정과 스트레스 완화, 수면질 개선에도 큰 역할을 합니다. 그럼 어디에 많을까요? 시금치, 케일, 브로콜리 같은 녹색 채소, 아몬드, 호두, 캐슈넛 같은 견과류, 통곡물, 현미, 검은 콩, 두부. 이런 음식들은 모두 마그네슘 창고예요. 특히 저녁 식사 때 녹황색 채소 한 접시를 챙기면 수면의 질도 훨씬 좋아집니다. 지금 이 방송이 내 이야기 같다 느껴지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당신의 몸이 진짜로 원하는 이야기를 매주 따뜻하게 들려드릴게요. 몸은 나이를 먹지 않습니다. 우리가 돌보면 달라집니다. 이 5가지 영양소 기억나시죠? 비타민 B12 에너지와 기억의 근원, 비타민 D 칼슘 뼈와 면역의 든든한 파트너, 식이섬유 장과 마음을 편하게, 오메가-3 뇌와 심장을 지키는 방패, 마그네슘 몸 전체의 균형을 맞추는 열쇠. 결국 건강이란 균형이에요. 너무 과하지도 너무 부족하지도 않게 하루하루 내 몸을 다정하게 챙기는 일. 우리가 나이를 먹는다는 건 몸이 더 까다로워진다는 뜻이 아니라 이제 정말 나 자신을 이해할 때가 됐다는 뜻이에요.
오늘부터 딱 한 가지라도 실천해 보세요. 하루 한 컵의 우유, 한 줌의 견과, 한 접시의 나물, 10분의 햇살. 그 작은 습관이 당신의 내일을 바꿉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당신의 건강은 당신의 손 안에 있어요. 건강은 돈이 아니라 습관입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찾아올게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당신의 내일이 오늘보다 조금 더 가벼워지길 바랍니다.